안녕하세요. 김태현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에 LG전자가 3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잠정 실적이긴 한데 대체적인 말은 어닝 쇼크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AI 반도체 시대에 뒤떨어진 그 HBM 반도체 양산에 있어서 수율을 잡지 못해서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 가전이나 이런 수출 분야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비용 문제, 비용 통제에 실패하면서 이 기대했던 1조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내에서는 이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강하게 제기된 모습이었죠. 지금 LG전자의 실적 추이를 보시게 되면 매출 외형은 그 전분기보다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3분기와 4분기 시작은 10월달, 11월달까지는 12월 그 쇼핑 시즌에 앞서서 이제 밀어내기로 수출을 많이 하는 때인데, 이럴 때 이 그 매출 외형은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도 함께 늘어줘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 3분기 이 비용 통제에 실패하면서 영업이익이 한 7,500억대로 줄어든 모습입니다. 1조 원대에서 1조 원 선이 붕괴되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렇게 된 것이 따지고 보면 그 지금 LG전자에서 밝히고 있듯이 해운 그 운임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적이 좀 까인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도 그렇게 이 대부분 이제 수출이 온타임으로 거의 진행되다 보니까 이 배를 그 제때 잡아서 물량을 맡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급행료 비용을 더 플러스로 더 주고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뒤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국 쪽에서 이제 미국이 고율의 그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 관세 부과 전에 미국에 있는 항구에 물건을 갖다 전달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밀어내기 수출이 2분기 때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LG전자가 미국 쪽으로 수출하거나 할 때 이 물량을 잡으려면 이 해운 이 운임을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비용이 많이 증가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분기 매출을 이번에 3분기 잠정 실적을 보면 양사 다 이 매출 외형은 늘었는데 이 영업이익은 그 줄어드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비용 통제에서 양사 모두 그 좀 실패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AI 반도체 쪽인 그 HBM에 대한 양산이 늦어지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증가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 이제 LG 같은 경우는 그 회사 쪽에서 말하듯이 뭐 비용 통제에 실패했다, 이 부분이 더 큰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 상하이 그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2분기 때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쪽에서 이 중국 기업들이 이제 밀어내기 수출을 하면서 이 그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를 지나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 쪽 롱비치나 이런 항구로 들어가는 배들이 배 운임 컨테이너 비용이 굉장히 급등한 거죠.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이 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물건을 떠넘기고 돈을 받기 위해서 일단 생산한 걸 밀어내기로 막 수출을 해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그 오히려 이제 우리 LG전자나 우리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을 잡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얻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컨테이너 비용이 많이 증가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가 부과되는 날짜가 지나니까 이제 그 컨테이너 운송 수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이 지금 그 무역법 301조에 따라서 무역 대표부가 이제 관세를 대규모로 인상을 했습니다. 특히나 중국 쪽 이 상품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 그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대규모적으로 이제 관세 부과일 전에 이 물건을 이제 밀어내기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자, 이제 LG전자는 이런 상황에서 인베스트 포럼에서 이제 앞으로 향후 이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이런 쪽에서 그
그 실적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특히나 가전 구독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일반적으로 삼성전자나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가전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의 가전업체들이 그 빠르게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있어도 중저가 분야에서 이 중국의 제품들이 잘 팔리고 있을 뿐, 이 프리미엄 분야에 들어가서는 한국 제품, 특히 LG전자나 삼성전자의 가전에는 비할 바가 못 되죠. 그러다 보니 중국 업체들은 미국 브랜드나 유럽 브랜드를 사서 중국 것이 아닌 메이드 인 차이나의 색깔을 지우고 이 유럽이나 이 미국의 브랜드 뒤에 숨어서 수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 브랜드, 그러니까 고가의 프리미엄 시장에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이런 그 가전 브랜드들이 그 중국 업체에 이미 넘어갔고, 중국 업체에 의해서 제조가 되고 있는 중저가 브랜드라는 걸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의 프리미엄 가전 제품들과는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진 않죠. 물론 이 중국의 가전 업체들도 굉장히 그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가전 구독은 적은 비용으로 매달 월 얼마씩 내는 조건으로 해서 이런 비싼 프리미엄 그 가전들을 집에서 이제 미국 소비자 중산층 이상에서 이제 소비할 수 있도록, 즉 그 부유층만 그 즐기던 이런 프리미엄 가전을 중산층까지 사용층을 늘리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가전을 구독 경제 형태로 이제 이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중산층이 그 이런 LG전자의 프리미엄 가전을 사용하는 사용층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LG전자는 매달 일정한 그 돈이, 그러니까 통신 장비, 그러니까 통신 서비스처럼 매달 일정 금액이 유입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LG전자가 그 정도의 그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가전 구독을 향후 이제 1조 8천억 정도 더 늘려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구독 경제로 한번 LG전자의 제품을 소비해 본 소비자들은 더 확대된 소비에 나섭니다. 즉 LG 브랜드를 갖고 있는 다른 가전 제품들도 이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그 구독 경제는 이 LG라는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더 넓혀주고, 또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는 그 웹OS라고 이런 웹OS 플랫폼을 이용해서 컨텐츠 쪽에서 승부를 내려고 합니다. 컨텐츠 쪽에서 2027년까지 한 1조 원의 매출, 그러니까 투자를 올리고 매출 목표를 2024년에 1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은 이 LG전자가 애플과 같은 하나의 그 독립된 생태계를, LG전자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왜냐면 OS 플랫폼을 LG전자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다른 가전으로 옮겨 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애플이 이 가두리, 그러니까 애플 브랜드, 애플 OS를 통해서 그 애플 제품을 소비하는 그 고정된 충성 고객을 만들듯이 LG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규 사업들에 대한 그 매출 목표를 제시하면서 나름대로 LG전자가 이 성장에 대한 부분을 투자자들에게 어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BS 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LED나 시니어 사이니지, 광고판이죠.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IT 사업 중에 기업용 모니터하고 또 의료용 모니터의 신사업으로 육성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의료용 모니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니터와 다르게 이 색깔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그 다른 이 모니터들과 기존 모니터들과 이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면 이게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색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컬러에 대한 그 표현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LG전자가 나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런 부분에 진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전기차 충전 부분은 미국 쪽에서 이 전기차 시장에 LG전자가 진출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전기차는 말 그대로 이제 전기차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LG전자도 여기에 충전 서비스 쪽에 이제 충전기를 만들고 진출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전기차 충전 사업에 LG그룹 전체 각 계열사가 각계의 파시로 진출하면서 중복 투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LG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SK나 현대차나 또 GS그룹, 또 LS그룹 같이 이러한 전기차에 대한 계열사 간 그 우후죽순으로 춘추 전국시대만큼
다양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각 계열사별로 이러한 전기차 충전에 대한 사업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를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 LG전자의 최대 주주는 지주회사 LG입니다. 그쪽이 33%좀 특수한 게 포함해서 33.68% 정도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지분까지 포함해서 약 40% 정도가 지금 최대 주주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내지는 국민연금까지 포함해서 물론 국민연금 지분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있는 주식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LG전자는 소액 주주가 지금 약 한 57% 정도 좀 차지하고 있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LG전자는 최대 주주 지분이 33%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배당 정책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제 이사결을 통해서 주당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보통주의 주당 연간 최소 1,000원 이상의 배당을 주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배당 정책은 향후 이 오너일과 구시 지반에 대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LG전자의 목표 주가 2분기 때까지만 해도 13만원, 15만원 이 정도까지 이제 올라갔었는데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15만원을 제시했고, 항투 같은 경우는 16만원, KB는 17만원까지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이 좀 둔화되면서 이보다는 좀 요번 달 말이나 해서 이제 이 잠정 실적이 아니라 실제 실적이 나오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전이나 LG전자가 주로 매출을 많이 올리는 4분기 실적이 아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3분기, 2분기 때 실적 제시한 것들이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LG전자가 잠정 실적을 내놓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 양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매물이 거의 대부분 이제 소화되는 과정으로 넘어갔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이제 하락 부분이 좀 밑에 꼬리 달고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은 LG전자가 가장 큰 매출을 올리는 분기인 4분기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3분기에 이 잠정 실적이 부진하다 할지라도 4분기에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거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나름대로 이 경쟁력 있는 자신만의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급락은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한 이후에 또 어느 정도 빠르게 이제 주가 회복세를 보였듯이 요번에도 비슷한 양상의 주가 회복력을 보여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LG전자의 3분기 실적 기준으로 해서 적정 주가 한 13만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확실하게 저평가 구간에 들어간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분기 때 실적이 확실히 개선이 되면 LG전자는 빠른 주가 복원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